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뭐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코스피가 100% 올랐다. 실화입니까 이게? 네, 오른- 두 배 올랐어요. 네. 오른 것 같아도 한 60, 70% 올랐나 그랬는데 네. 코스피가 진짜 지수가 100% 올랐네요. 네. 예, 거기는 뭐 말해 뭐해 반도체 힘인 거죠. 맞습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올라간 거에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예. 사실상 이제 주가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가 연일 또 오르고 있잖아요. 네. 다시 코스피가 오르는데 뭐 삼성전자가 이제 좀 뒤늦게 오른 감도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하루에 좀 뭐 3%, 4%, 많게는 10%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의 힘, 또 실적의 힘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또 수급까지 타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확실해 보이니까 네. 좀 어중간한 걸 팔아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그래도 여기가 싼 거 아니냐, 이런 좀. 또 ETF 설정 엄청 되고 맞아요. 그죠? 예. 네. 또 개별 종목, 그 단일 종목 네. ETF까지 나오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코스피가 100% 오른 거는 사실 이제 반도체 힘도 강했지만 또 그런 상품들이나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까지 작용을 하면서 더 쏠림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좀 4월, 5월 급등했는데 6월 들어서도 이게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사님이나 저나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코스피 8천, 9천을 볼 줄이야, 그죠? 그죠? 진짜 상상도 못했었죠. 옛날에 맞아요. 정말 이제 5천 간다 그럴 때 예. 저도 방송하면서 네 가야죠, 가긴 가겠죠, 가긴 이래, 가겠죠. 맞아요. 가긴 가겠죠 이랬는데 뭐 5천이 뭐예요? 5천, 6천, 7천 뭐 정말 엄청 그 힘은 반도체인데. 네. 다만 지금 이제 반도체가 경기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존 템플턴이 한 유명한 말이 지금은 다르다. 네. 그 단어야말로 정말 비싼 단어다, 그죠? IT 버블 때도 지금은 달라. 뭐 차화정 지금은 달라. 맞아요. 지금은 반도체 지금 다르지 완전히. 메모리 여팡이 이제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예. 근데 이런 지금은 다르다고 얘기 나온 게 꽤 오래됐어요. 예. 반도체는 올라올 때마다 그 얘기 예. 계속 나왔고, 근데 물론 또 결국엔 같아질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지금 분명히 다른 건 명확한 건 있어요. 과거랑 뭐가 다르냐면 소비재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뭐 스마트폰에 PC에 뭐 그렇죠. 메모리 들어가서 우리가 흥분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죠. AI 기업들의. 근데 이들의 지출이 사실 좀 걱정도 했죠. 이들도 결국 경기 타니까 뭐 많이 투자하다 줄이지 않을까,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 좀 부침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전쟁이 났는데도 투자를 줄이지를 않습니다. 엔비디아 젠슨항도 앞으로 2030년까지 엄청난 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뭐 몇 조 달러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찍는 이 시간에 그 아침에 그게 나왔었죠. 그 워런 버핏이 구글의 알파벳이죠. 유상증자 참여한다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투자 자금이 결국엔 AI로 들어가는 거죠. 8천억 달러인가 해서 1천억 달러인가 그죠? 지금도 아마 아시는 것처럼 이 벅셔 해셔웨이에서 네. 그죠? 어디 가지고 있나? 결국 이제 그때 이제 알파벳 샀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AI의 승자가 누구냐 우리가 관심인데, 네. 야 거기서 찍었으면. 근데 아마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유상증자까지. 예. 돈을 또 유증해서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어제 주가 좀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구글은 좀 빠지긴 했는데 정작 우리 그 메모리 반도체는 또 좋은 거죠. 이게 그렇죠. 확인되는 거죠. 맞아. 버핏도 투자를 한다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자배정 유증으로 이 돈을 모아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비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뭐래도 이 버핏은 현금 엄청 쌓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네. 또 버블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데 또 반대편으로는 여기다 돈을 주고 있으니까 되게 좀 이상하죠, 우리가 봤을 때. 근데 결국 저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핏도 인정한 거죠. 네. 구글 투자부터 삼자배정 유증까지 이게 참여한 거 보면, 아, 생각보다 AI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AI 사이클이 되게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기를 이제 안 탄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한 가지가 그거죠. 과거랑 달라진 게 예전에 아무리 메모리 공급 계약을 해도 1년은 안 넘잖아요. 그렇죠. 장기 계약 맺어도. 예. 그리고 그 1년도 구속력도 별로 없어요. 음. 뭐 아니면 그냥 취소해버리고.
근데 이번에 지금 맺는 거는 뭐가 다르냐면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 같은데 3에서 5년짜리 계약을 좀 요청을 한 것 같고 이제 외국계에서 나왔던 이제 자료를 보니까 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조 되죠. 선급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먼저 주고 거기가 급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이닉스가 급한 게 아니고 먼저 해달라. 그러면 가격이 이제 높은 가격에서 고정이 돼서 3, 5년이 이익률이 되게 안정화되겠죠. 이거는 메모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샌디스크 CEO도 장기 공급 계약이 지금 내년에 전체 그 공급 계약권의 한 30%가 한 3에서 5년짜리다.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뭐 옛날과 다 무조건 달라졌다가 아니라 저는 그 두 가지 측면. 고객이 달라졌고 거기다가 이제 공급 계약 자체가 달라졌다. 이 두 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얘기가 사실 지금 새로운 게 아니고요. 몇 달 전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왔는데 안 믿어요. 그렇죠. 이번에 뭐 다르긴 뭐가 달라? 또 똑같겠지. 그리고 이제 우려를 네.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사실은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우리 따님과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네. 주식 얘기를 하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지금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급변해서 사실 이제 변동성으로 변동성 있을 위험도 대비해야 되고 네. 계속 그냥 손 놓고 있다가 팔아서 올라갈 것도 대비해야 되고 맞아요. 두 가지를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맞아요.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결국에 올라가는 쪽이 지금 예. 확실히 음. 됐고 그래서 PER이 6배 거래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8배까지 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달라진 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네. 원래 인정하면 이제 PER이 올라가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10배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많은 뭐 투자자 전문가들이 이제 반도체가 달라진 거를 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면서 주가가 계속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삼전닉스 기업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업황에 관련된 이야기, 구조적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이나 반도체 회사를 보면서 어떤 거를 좀 기준 내지는 좀 막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조심한다든지 남아있는 리스크라든지 기준은 어떤 걸 삼아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가 중요하잖아요. 음. 이들이 계속 투자할 거냐. 그렇죠. 이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게 뭐냐면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속 나오는 뉴스를 팔로우 하셔야 돼요. 꾸준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제가 워런 버핏 얘기도 해드린 네. 거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고민이 돼요. 여기서 안 팔다가 빠지면. 근데 그 뉴스를 보면은 더 홀딩을 해야죠. 이거 아직은 더 투자를 하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좀 뭔가 투자를 약간 멈추려고 하거나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의 언론 보도로만 믿지 마시고 실제 직접 구글 측이나 빅테크가 얘기하는지 제일 좋은 거는 실적 발표할 때 얘기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예. 네, 분기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아닐 거예요. 올해는 아마 그 가능성 없지만 내년에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구글 그 돈 많은 기업도 빚내서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금 압박이 심하겠어요. 이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확인하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빅테크 투자가 지속될지 그거를 매분기 실적마다 확인해 보자. 이게 첫 번째 거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숫자는 우리 그럼 삼성하이닉스가 진짜로 버는 거 맞냐? 분기마다 봐야죠. 그래서 지난 분기에 삼성전자 57조 벌었잖아요. 이번에 오늘 그 대신증권 자료 보니까 90조 얘기 나오더라고. 2분기에만. 그러니까 근데 진짜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검증을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가 결국 그거죠. 증설. 반도체 지금 증설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언제쯤 늘어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그들이 하는 얘기를 좀 보시고 네 번째가 그겁니다. 약간 선행 지표일 수 있는데 금리가 너무 튀면 안 돼요. 만약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확 튀어버린다. 그럼 빅테크도 약간 주저할 수도 있어요. 조금 속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건 선행 지표죠, 약간. 그래서 그 금리가 너무 오르면 안 되는. 지금은 그래도 금리가 좀 멈췄어요, 상승이. 좀 다행인데 그 구글이 나 줄이겠습니다 얘기를 안 해도 먼저 긴장할 수도 있어요.
먼저 빠져버리죠 주가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금리까지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샀는데 그죠? 내가 6만 전자에 사서 8만 원에 팔았다고 뭐 엄청 고생하다가 그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리 버렸을 때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전처럼 뭐 전자가 좋아요, 닉스가 좋아요 이런 질문이 이제 별 의미 없고 같이 가니까 그죠? 맞아요. 둘 중에 뭐라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계속 시속 게임이 나옵니다. 그렇죠? 닉스가 갔다가 전자가 맞아요. 갔다가 단기적으로 요 며칠 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뭔가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키 맞추기 맞는 것 같아요. 모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00% 오를 동안 진짜 50% 올랐더라고요. 네. 그게 좀 있었고 음. 그래서 키 맞추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파업 이슈가 어쨌든 종료됐잖아요. 불확실성 해소 요게 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거죠. 좀 최근에 엔비디아도 CPU 출시한다 그러죠. 근데 CPU는 결국 범용 DRAM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HBM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주변에. 근데 삼성전자는 그 결국 범용 DRAM 비중이 하이닉스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CPU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생산 능력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범용 DRAM 사이클이 조금 이제 더 확장되는 사이클이 나온다면 하이닉스보다 아무래도 좀 삼성이 유리한 그런 국면이 있고. 캐파에 관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거죠. 이거는 하이닉스가 없는 파운드리.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인텔이 애플과 뭐 계약 맺었다라고 했는데 안보 목적이죠. TSMC 너무 의존도가 크니까. 그리고 TSMC는 지금 아무리 만들어주고 싶어도 이 공간이 없대요. 너무 이게 증설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 빅테크도 애가 타죠. 만들어 달라고 해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애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약간 대만 문제를 조금 그냥 제 느낌인데 대만을 지키려는 의욕이 예전보다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원래 별로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랬죠. 맞아요. 뭐돈 되는 거 그렇죠. 예. 그것도 딜로 사용하잖아요. 예. 대만도.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시진핑이 있으니까 네. 약간 좀 저는 좀 세게 나갈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진핑이 대만 얘기한 거 보고 그냥 받아주는 듯한 느낌 들더라고요. 예. 그냥 뭐 별 얘기 안 하고 무기 판매 나도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 얘기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약간 좀 이걸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TSMC에 의존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옮기자. 인텔 지분도 투자했죠. 그럼 다음 타자는 사실 삼성전자고 그때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미국 언론에서 삼성전자 지분 투자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예. 미국 정부가. 좀 깜짝 놀라긴 했죠. 확인된 건 아닌데 결국엔 삼성이 거기에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 2개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미국에서도 안보 목적으로 삼성 공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주가에 또 좋게 작용했고 마지막으로 뭐 파업도 파업인데 결론은 영업이익의 N% 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현금으로 줍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자사주. 네, 자사주라서. 그렇죠. 지금 오히려 네. 하이닉스가 더 불리해졌어요. 맞아요. 지금. 네. 예. 그런 것들도 그런 이제 것들도, 네. 뒤늦게 반영한 거죠. 자사주를 3분의 1은 바로 팔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직접 못 팔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후에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사주를 지급하면 일단 그 직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할 주가 올리는데 네, 그렇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사주도 많고 삼성전자 네, 그죠? 맞습니다. 다 태워서 그 밸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게 보상 주고 그죠? 맞아요. 현금이 안 나가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하이닉스보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게 좀 어우러져서 지금은 좀 쫓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둘 다 가지고 있어도 된다. 더 필요하면 스퀘어도 있다. 삼성물산도 있다. 그죠? 그런데 막상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래도 많이 올라가니까 좀 팔고 싶은 욕구. 예. 조금만 팔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없는 분들은 조정을 기다리는데 안 오죠. 안 오다가 네. 또 덜컹 오잖아요. 맞아요. 못 사요. 오늘 삼성전기 빠지는 거 보세요. 네, 그죠? 맞아요. 삼성전기 와 이거 조정이 안 오네. 빠지면 살 텐데. 장중에 13% 밀리니까 네. 그래서 강심장으로 사신 분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보유자들 또 만약에 없으신 분들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갈까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맞아요. 가져가야 됩니다. 네.
이거는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했던 게 그러니까. 주도주 팔면 못 삽니다. 맞아요. 다시는 못 사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야 된다. 예. 여기서 설사 꺾여도 네. 확인하기 전까지는. 음. 왜냐하면 꺾여도 룸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추세가 정말 강한 추세라면 그죠. 맞습니다. 뭐 예. 예. 아직 PR 10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들에서도 목표주가 올리는데 그 대신증권인 어디죠? 그 한 증권사는 대신증권이었나? 60만 원까지 올렸더라고요. 아 거기 SK증권, SK, SK증권이 60만 원까지 올린 거 보면 그 예전에 노무라가 59만 원까지 올렸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최소한 지금 팔 건 아닌 것 같다. 아직도 룸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보유한 분들은 간단해요. 그냥 변동성에 내가 너무 휘둘리지만 말자. 언젠가는 급등락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견디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없는 분들은 사실 지금 쫓아가긴 쉽진 않죠. 그렇죠. 엄청 올랐으니까 음. 아무리 뭐 더 간다고 해도. 다만 중간중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기급은 아니더라도 한 3, 4% 조정은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요새 변동성 심하니까 그때라도 그때 꼭 변동성 나올 때 놓치지 말자. 없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투자는 해야 된다. 지금도 해야 되지만 약간 조금만 기다렸다 변동성이 나올 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좀 살아난 것 같다가 그죠? 살아난 것 같다가 또 좀 침체됐고 네. LG엔솔이 대규모 수주 받아서 살아나는 것 같은데 또 그저 그렇고 네. 그죠. 누가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결국은 캐즘을 당장은 아니지만 캐즘을 벗어나는 구간이 내년 후년 온다고 하면 지금 2차 전지 괜찮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2차 전지 ETF라는 뭐 리튬이든 거 알려주는데 상당히 그 네. 일리가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럴 때 그죠? 예, 그런 얘기 저는 공감이 네. 갖고 이제 그 종목을 체크를 해놨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당장은 ESS인 거죠. 그죠. 먼저 볼게. 그러니까 전기차가 당장 되면 좋은데, 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유럽이 진짜 뜨거워요. 네. 정말 잘 팔린대요. 테슬라 전기차 판매도 급증했고 유럽에서 유럽에서 되게 잘 나가요. 뭐 음. 중국 전기차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아시겠지만 핵심은 우리의 핵심 지역은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안 돼요. 예. 미국이 안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중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에서 우리가 점유율이 높고 잘 나가면 지금 수혜를 좀 받을 텐데 유럽이 잘 되는데 거의 중국이 가져가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을 못 하니까 좀 음. 안타깝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고 전기차가 영원히 안 팔릴 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나중에 지급이 될 거고, 결국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서 많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좀 놀랬어요. 휘발유 값에 대한 또 공포가 매번 느끼고, 우리나라도 요즘에 지금 이제 이 외산 자동차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테슬라 모델 Y. 이게 BMW 벤츠랑 이제 비교도 안 된대요. 할인해서 할인했잖아요. 이제 지금. 보조금도 주고 네, 하니까 보조금, 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0,000대 이상씩 나간대요. 엄청 잘 팔려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 할인도 있겠지만 음. 그게 컸어요. 기왕 바꿀 거 이제 전기차 가자. 음. 나 이 유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상품성이 좋잖아요. 또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도 좀 깔려 있고. 근데 이제 미국만 이게 아니다 보니까 안 팔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전기차 쪽 캐즘은 맞지만 그거죠. 더 나쁠 건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급등하다 급락한 이유는 그런 부분은 근데 결국엔 미국 안 팔리는데 우리가 밸류를 높게 줄 수 있나? 전기차?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수급 이슈죠. 기왕에 할 거면 이제 2차 전지가 그렇다고 싸진 않죠. 최근에 올랐잖아요. 올랐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비싸졌는데 반도체랑 비교를 하니까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PR 6배인데 삼성 했을 때 LG엔솔 PR 딱 대입하니까 막 30배 40배 나오니까 이거 뭐지? 그럼 차라리 여기가 주가가 안 갔으면 사볼 만한데 그러게요. 삼성 했을 때 주가 15만 원에서 60만 원 갔어요. 4배 5배 오르니까 굳이 여기서 살 필요 있나? 이런 심리. 한 템포 쉬자. 네, 진짜. 근데 삼성전기스 훨씬 좋아. 그렇죠. 가자. 네.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좀 약간 수급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코스닥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거기에 또 많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죠. 레버리지 ETF를 좀 사기 위한 하나의 또 매도.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근데 사실 이거는 2차 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변압기도 요새 안 좋아요. 그러게요. 네. 뭐 조선주 안 좋고 방산 다 안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좀 공통되게 결국 너무 삼전닉스에 쏠린 부분들이 결국 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숫자가 모멘텀이 될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올랐는데 PR이 더 낮아진다. 네. 그 얘기는 숫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2차 전지들도 숫자로 확인해야 되는데 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게 ESS 쪽이 먼저 확인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분기는 안 좋았는데 2분기에서 ESS 쪽에서 성과가 난다. 뭐 이런 게 좀 기대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의견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분기 지난 4분기하고 1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예. 이게 보고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최악은 지났다. 음. 그리고 리튬 값이 되게 생각이 중요해요. 그렇죠. 리튬 값이 오르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음. 그래서 리튬 값이 최근에 좀 올랐다 주춤하지만 리튬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리튬 값이 옛날처럼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적의 하방은 이제 되게 단단해졌고 전기차 기대하기 어려워도 지금 ESS 시장이 뜨고 있고 지금 많은 그 빅테크들이 ESS를 이제 직접 구매를 합니다. 제일 미국에서 큰 회사가 ESS가 그 플루언스 에너지가 주가가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에 그 미국 시장에 40%가 폭등해 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음. ESS를 서진 시스템이 아시죠? 네. 여기가 만들어서 플루언스에 줘요. 예. 그럼 플루언스가 그걸 설치해주고 음.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보통은 이제 발전소나 이런 데 공급하던 회사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 기업이 그렇죠. 직접 납품해요. 예.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멘스가 하는 사업에 그 이번에 플루언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지멘스 뒤에 엔비디아가 또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플랫폼 안에 들어가나 봐요. ESS가 결국 데이터 센터 심장부에 ESS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예상만 했던 게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ESS 시장은 절대적으로 중국 이제 쓰면 안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죠. 못 써요. 유럽은 뭐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미국에서 안보 목적으로도 좋고 최근에 그래서 LG엔솔이 미국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부터 에너지 업체로부터 수주 받은 것도 네. 원래는 CATL이 받는 게 맞거든요. 음. 그냥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점유율 거의 없어요. 근데 작년에 삼성 SDI가 테슬라 수주 받았죠. SK 이노베이션도 작년에 플랫 아이언이란 미국 기업이 있어요. 재생 에너지 발전소 거기 수주 받았죠. 이번에 LG 엔솔도 다 수주 받는 건 결국엔 이 시장에서 중국을 배척하려는 목적.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논리는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근데 다만 반도체랑 다른 점은 중국과 좀 일부 경쟁한다는 측면.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본업이 좀 안 되는 거. 전기차가 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좀 할인을 받는 거죠. 그런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없었던 시장이 이제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ESS는 시장이 열리는 건 이제 본격화됩니다. 구조적이에요. 내년 내후년까지 그걸 본다면 배터리주들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면서 사실 2차 전지 뭐 좀 열어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뭐 이거 딜하면서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우려도 있었는데 예. 사실 아무 얘기 아무 없었잖아요, 얘기 그죠? 솔직히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뭐 이 어떤 고부가 가치의 삼원계 자동차 배터리도 아니고 ESS는 뭐 LFP가 그죠? LFP. 경쟁력 있잖아요, 그죠? 예. 가격 경쟁력 있고 우리도 LFP 하니까 네. 그죠? 솔직히 경쟁력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안 막아주면 어려운데 중국이 막아주니까 사실 우리가 트럼프 욕하는 사람 많은데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하는 건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ESS 아까 얘기한 그 EV 쪽이 그러면 이건 단기적으로 네. 그렇죠. EV 쪽도 사실은 이제 캐즘을 돌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본업이 될 수 있는 ESS 플러스 전기차도 팔리기 시작하네. 이럴 수 있는 그런 시기는 그러면 대략 뭐 어느 정도쯤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내년부터는 그래도 미국도 예.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저가 전기차,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의 좀 단점이 라인업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걸 깨버렸고 저가 예. 라인업. 우리나라에서는 기아가 라인업이 다 갖추고 있어요. 음. 저가부터 고가까지.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모델 3까지는 있지만 모델 2도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고 거기다 또 핵심이 저는 되게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자율주행 있죠. FSD. 이게 지금 미국만 되잖아요, 거의.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모델 X 일부 모델만 음. 업데이트 해줬죠. 근데 결국 핵심은 모델 Y나 모델 3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넣어주는데 다른 나라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규제가 풀리는 거. 유럽도 지금 뭐 승인해준다 이런 얘기 있고 중국도. 결국 올해가 아니더라도 전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중저가 테슬라 모델에도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겠냐. 그러면 이걸 직접 타보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죠. 완전 넘사벽이래요. 네. 수요가 그럼 예.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테슬라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기반이에요. 자율주행 원래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거든요. 전기차 사자. 그리고 현대차의 전기차도 만약에 그런 게 탑재된다면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진짜로 확산될 수 있는지. 요게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면 이제 사람들의 선택은 그냥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캐즘이 끝나가겠죠. 내년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미국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올해 또 말해 중간 선거에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유리한 편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캐즘도 끝나가면서 ESS는 본격 모멘텀이 사실 내년이에요. 데이터 센터 대규모로 지어지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지어져야 이걸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년부터 지으면 2년 걸리니까 그래서 내년엔 ESS 불을 뿜고 이제 전기차 캐즘이 좀 끝나가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좀 실망했죠. 지난 3년간 참 힘들었던 이 배터리 섹터에서도 뭔가 좀 구조적인 걸 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S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가시성 있는 성과 네. 부분인데 그쪽에서 최근에 사실은 셀 업체만 보면 삼성 SDI가 사실은 치고 압도적, 나왔단 예. 말이에요. 그죠? 막 치고 나면서 역시 삼성인가 했는데 또 이제 LG 엔솔이 수주를 받고 그죠? 네. 그 셀 업체 가운데서는 이제 어떤 업체 그다음에 이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셀업체 중에서는 물론 이제 삼성과 LG가 경쟁을 해요. 예. 하는데 뭐 둘 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좀 밸류가 낮아요. 시총이 훨씬 낮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LG엔솔은 시총이 거의 100조 가까이 되거든요. 100조네요. 네. 삼성 SDI는 SDI는 40조. 네, 48조.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괜찮고 그다음 삼성 SDI가 어쨌든 지금 그 ESS 쪽에서 증설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SDI 쪽도 한번 주목해볼 필요 있지 않나. 원래는 LG엔솔이 대장은 맞는데 저는 SDI 쪽이 좀 이번 ESS 사이클만 봤을 때는 좀 대장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잊혀졌지만 이노베이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은 거의 거론이 잘 안 되잖아요. 완전히 얘기도 안 해요. 예. 근데 정유 쪽도 사실은 이제 배터리 얘기는 아닌데 정유나 천연가스 사업 하거든요. 이 가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작년에 플랫 아이언한테 그 수주를 따냈어요. ESS를 직접. SK 이노베이션. 예, 이노베이션. 그 추가 공급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을 또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SK 이노베이션 지금 주가에서 사실 저는 하방은 되게 단단하다. 근데 결국엔 ESS 시장 열리면 어차피 다 같이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약간 아예 안 하면 몰라도 그렇죠. 다크호스로는 이노베이션도 주목해보자.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결국엔 그 양극재 쪽에서는 LFP 양극재 하는 회사가 유일하게 저기 LNF밖에 없죠. 네. 근데 LNF는 테슬라 향이 많아요. 예, 예. 그 테슬라랑 좀 연동된다는 거 보시고 리튬 쪽은 포스코홀딩스 뭐 국내 대표 기업이고 포스코홀딩스를 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아르헨티나에 호수를 갖고 있으니까 리튬 호수 이거는 안보 자산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중국을 대체하니까 그런 면에서 괜찮고 마지막으로 좀 중소형주인데 한중 NCS 여기가 삼성 ST 그러니까 ESS 딱 보시면 그 안에 배터리들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열기가 뜨거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순행식이 좀 물로 냉각시켜요. 그거 하는 솔루션 하는 회사가 이제 한중 NCS인데 원래 이 회사가 내연기관 부품도 하거든요. 자동차. 네. 이거 이제 사업 다 정리하면 순수 ESS 회사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주로 삼성 SDI 공급을 해요. 그래서 SDI랑 같이 갈 거고 인디애나에 거기 삼성 SDI 공장이 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 준공되면 내년부터 아마 거기 인디애나에서 삼성 SDI로 아마 직납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ESS 관련된 요새 좀 주가 이렇게 좀 부진할 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셀이야 뭐 SDI나 엔솔 네, 중심으로 보고 SK 이노베이션도 봐야 된다. 네. 근데 사실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럼 그 전에 좋았거든요. 그죠? 되게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고점에서 또 많이 빠졌는데요. 네. 근데 요새 이제 리튬 값이 좀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자체가 또 약간 수급이 좀 저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좀 파는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결국 배터리를 만드는 또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리튬이라는 거에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좀 팔고
다른 쪽으로 가자는 좀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반대로 그래서 기회인 것 같아요. 본업인 철강이 받쳐주는 가운데 그 제가 놀랬던 게 3월 월별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실적 발표할 때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드디어 흑자 전환했어요. 돈 벌기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드디어 그러니까 23년도에 포스코홀딩스 정말 광풍이었잖아요. 그때는 리튬으로 돈 벌 때도 아닌데 기대감. 거죠. 예. 근데 지금은 현실이잖아요. 음. 그래서 근데도 주가는 그때보다 반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또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셋업체들하고 LNF, 포스코홀딩스. 네. 추가적으로 에코프로그램은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에코프로는 이제 전에 같으면 사실은 소재 이런 거를 주도하는 게 이제 에코프로였을 네, 텐데 맞아요. 지금도 뭐 여러 계열사들로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죠? 그러나 이제 관심은 코스닥 상단에 있으니까 네. 그 패시브로 들어오면 맞아, 수급을 그럴 수 관심 있어요. 있게 그런데 사실 이제 업황이나 본질 이런 거를 보면 중복 상장 못하게 네, 하고 그래서 맞아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볼 요인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어쨌든 포트폴리오는 잘 갖춰졌어요. 예. 그죠? 뭐 전구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좋은데 밸류가 싸진 않고 예. 거기다가 이제 결국 여기가 제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핵심은 ESS랑 LFP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에코프로 BM도 LFP 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가장 근접한 회사는 LNF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늦은 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ESS의 좀 약간 비중 자체가 높진 않은 거죠 아직. 거기 여기는 아무리 전기차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안 간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 좀 밀린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쪽이 더 ESS에 특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투자할 거면 지금 전기차의 비중이 높은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당연히 먼저 ESS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에선 저는 좀 에코프로 그룹은 좀 밀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잘 되는 쪽을 해야지 뭐 그 패시브 수급만 보고 사실 네. 들어갔다가는 또 수급이 빠지면 맞아요. 변동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2차 전지 이야기 하면 또 마지막으로 전고체를 여쭤보고 설레야 네. 됩니다. 그렇죠? 전고체가 물론 뭐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뭐 제한이 용량이 있고 뭐 예. 그래서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그죠? 전고체를 이제 그전처럼 이슈 나면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어떤 이슈의 성격을 이제 떠나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환이 온다. 예를 들면 이수 스페셜티 네, 같은 경우 맞아요. 그런 리포트도 있었는데 근데 주가 보면 옛날이랑 똑같아요. 올랐다 맞아요, 떨어졌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전고체 쪽은 괜찮게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황화리튬인가요? 뭐 아마 음.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결국 이수 스페셜티가 하는 방향이 좀 이제 약간 대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고무적이긴 한데 아직도 상용화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검증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I가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알아요. 내년 하반기 양산. 요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저도 전고체 배터리가 잘 되길 되게 바라지만 관건은 그거죠. 유리기판 아시죠? 네. 유리기판이 작년 초에 한참 좋았어요. 왜냐면 SKC가 작년 말에 양산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뭐 주문 받아왔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진짜 양산은 되게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스케줄이 밀리기도 해요. 그렇죠.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삼성 SDI 스케줄에 의하면 내년 거의 하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이 붙겠죠. 예. 근데 그게 또 연기되거나 만약 28년으로 넘어간다. 그럼 또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고체 배터리 투자는 어쨌든 그래서 단순해요. 급 나갈 때 좀 모으는 건 좋아요. 리스크가 좀 적어요. 근데 올라갈 때 막 이제 뭐 될 것처럼 해서 쫓아가면 보통 굉장히 힘들어요. 올라갈 때 쫓아가는 종목이지. 예, 그죠? 그러면 또 그 힘들어요. 고점이 물리는 예, 거죠. 물려요. 왜 또 안 되는 경우도 예, 생기니까. 예. 그 지금도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 사신 분들 지금 굉장히 그렇죠. 고통스럽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대로 야,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 전에 또 이슈가 생길 거고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사가지고 리스크 별로 없는데 모으시는 분들도 좋죠. 예,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전고체 쪽에서는 일단 삼성 SDI랑 이수 스페셜 이 두 개를 집중하시면 좋겠고 이 두 기업의 어떤 이제 이슈들을 항상 잘 체크하시면서 정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관심 없을 때 투자하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 다만 제발 오를 땐 하지 말자. 주의하자.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은 얼마나 올랐을까? 했더니 10% 올랐네. 10%. 야, 이 사실 정말
오른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10% 올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마 소외돼서 괴로운 그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코스닥이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이제 코스닥은 여러 이유들이 물론 있긴 한데요. 첫 번째가 코스닥은 시총 1위가 결국 2차 전지랑 거기 바이오 쪽이잖아요. 네. 여기가 아무래도 반도체보다는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음, 그게 좀 있고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 건 사실 삼전 닉스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코스닥. 그러니까 물론 소부장이 큰 역할을 했는데 소부장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죠, 사실. 예. 코스닥이 그런 한계가 좀 음, 일단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요거는 이제 올해 코스닥에 어쨌든 바이오가 제일 잘해야 되는데 중간에 안 좋은 이슈들이 몇 개 생겼어요. 그렇죠. 뭐 네. 삼천당 제약에 대한 좀 실망도 좀 일부 있었고 알테오젠도 알테오젠. 예전보다 로열티율이 좀 낮았고 에비엘 바이오 네, 맞아요. 딱 실망감들이 있었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또 안 되나 예. 이런 생각. 근데 저 옆에 형님들이 있는 저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믿고 그러니까요. 투자했더니 성과를 너무 좋게 주고 네. 실적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쏠려간 거죠 그쪽으로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가 뭔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온다고는 하는데 얘기들은 나오는데 명확하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뭘 한다는 건가 만다는 건가 약간 거기에 대한 헷갈림. 예. 또 코스닥 뭐 승강제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내가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 요게 있었고 근데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최근에 이 결정된 것 같아요. 그 삼전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 요게 나오자마자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다 빨리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이라도 팔고 가자. 예, 약간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왜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밖에 없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는데 같은 날 아니 반도체 소부장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되는 말이 안 거죠.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그 소부장 ETF도 폭락하더라고요. 그냥 덩달아서. 그래서 이걸 팔고 뭘 샀냐면 레버리지. 야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대. 나 못 샀는데 2배짜리 사면 금방 추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심리. 그러니까 여기서 소부장에서 그냥 탈출하셔가지고 바로 갈아타는. 그게 한 3, 4일 연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소부장이 이제 5일째는 좀 멈췄어요. 코스닥 소부장 하락이. 근데 4일 내내 급락한 건 저도 너무 이상했어요.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블랙홀이 돼버렸다 완전히 수급을 다 빨아들였고 근데 이들도 빠졌지만 바이오도 팔아서 옮겨갔죠. 2차 전지 팔아서 옮겨갔죠. 그렇죠. 네. 코스피 안에서도 중소형주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삼성 그렇죠. 코스피에서도 대형주만 가는 거예요.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 마찬가지죠. 소형주 지수는 올해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네. 그러니까 너무 차별이 심한 건데 결국엔 이제 수급적인 이유가 최근에 제일 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코스닥이 좀 무너져 버렸어요. 맞아요. 너무너무하게. 그래서 네.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이 좀 겹쳤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마지막 수급 데미지를 입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그게 쏠림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괴리가 사실 역대급이잖아요. 역대급이에요. 너무 심하거든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해소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사실은 그렇게 극심하게 비이성적으로 벌어진 거는 또 갭을 메운다고 예, 그죠. 봐야 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어제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그 정부에서 지금 이런 밸류업이나 이런 자본시장을 생각하고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네. 똑똑한 분들이다. 맞아요. 코스닥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본인들도 할 거예요. 음. 뭐 대통령처럼 뭐 삼성 반도체를 왜 빼? 뭐 이게 아니라 그죠? 결국은 그러면 코스닥을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정부 대책이고 저는 사실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7월에 그 뉴스가 나온 건데 네. 저도 이제 명확하지만 뉴스에서 여러 개 나왔던 게 뭐냐면 7월에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열려요. 네. 실제 근데 그때 코스닥 활성화 대책 좀 나온다. 일부 뭐냐면 코스닥 승강제. 네.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그래서 시행은 10월부터 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근데 그런 정책이 발표된다는 건 뭐죠? 하겠다는 거예요. 활성화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늦어지면 이제 또 늦어져서 실망은 하겠지만 그래서 7월 초에
제가 알기로는 7월 2일인가 6일 둘 중에 하나인데 예. 날짜가 좀 정확하진 않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30주년 행사합니다. 하는데 그때 GPT 선생한테 물어보죠. 네,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방송하시는 동안에. 네. 그래서 행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1부 리그, 2부 리그의 차이점은 1부 리그는 100개 종목만 모아놓고 네. 나머지 1,700개가 2부 리그예요. 그래서 1부 리그에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질을 높여가지고. 그러면 그 코스닥 그 1부 리그를 추종하는 그 자금들로 이용해서 ETF 자금들이 들어올 거고 질이 높아지면 서로 1부 리그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더 좋은 밸류업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양보다 질을 늘리겠다. 요게 지금 활성화 대책의 저는 그러니까 승강제 목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하반기에 한번 가을경에는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생긴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ETF가 만약에 앞으로 나올 텐데 코스닥 100 후보군들이 또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 프리미엄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럼 그것도 추정 매매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수급이 또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국 요 행사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어요. 코스닥 30주년 날짜는 언제야? 제가 GPT 예. 선생한테 물어봤더니만 예 박사님 이제 얘가 이제 예. 제가 저를 아니까 그죠? 코스닥 시장은 1996년 7월 1일 개장했습니다. 7월 1일. 그래서 코스닥 30주년은 2026년 7월 1일이고 한국거래소와 증권회계에서는 올해 7월을 전후해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와 시장 개편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맞네요. 여기까지 하네요. 네, 그죠? 정확하네요. 똑똑하다. 역시 저 숫자는 역시 정확해요. 그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음, 그러니까 코스닥은 실적으로 가는 시장은 또 아니죠.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완전 실망 매물만 나왔는데 그렇죠. 기대감이 조금씩 6월 중순 넘어가면 이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음. 또 언론 보도도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한다면 여기서 너무 실망은 하지 말자. 네. 예, 요게 아예 없다면 뭐 우리가 좀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30주년 행사를 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뭐가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그러면 있는 것 정부가 같아요.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럼 이사님은 어떤 거를 좀 높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게 네. 코스피나 우리가 코스피가 이제 거의 9천 온 것도 반도체가 올라간 물론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사실 9천 온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부가 밸류업하고 사실은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상품 개정 이런 거를 해주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코스닥 정책도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동전주 퇴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제? 맞아요. 1부 리그, 2부 리그, 아, 3부 리그 만들어 3부 리그는 이제 퇴출 관리 종목들이고 네. 2부 리그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네. 중간에 여기가 한 1,700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00개 문은 완전히 좁게 만들어 가지고 100개 기업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코스닥 대표 1부 리그가 돼서 그리고 축구도 1부 리그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들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야구도 메이저리그 예. 갈 거고. 근데 1부 리그에서 좀 잘못하면 2부 리그 보내버리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코스닥이 일단 질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어쨌든 코스닥의 100개 기업은 시총이 그래도 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큰 종목들 그렇죠. 위주로 할 수 있고 실적 좋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코스닥의 그 새로운 ETF나 그런 걸 추종하는 게 생기면 그걸 믿고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또 기관 자금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런 게 또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코스피만 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목표 중에 하나가 코스닥 주식 비중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기업이나 늘릴 수 없잖아요. 국민 재산인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코스닥의 일부 리그는 이거 검증됐으니까 연기금 투입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이 100개 기업 위주로 일부 리그 위주로 코스닥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고 레벨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동전주 약간 이제 그 퇴출시키고 이러면서 질을 높이게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을 볼 때는 항상 단타만 하는 시장이라고 인식이 많은데 적어도 코스닥 프리미어 리그는 일부 리그는 장기 투자 대상이 좀 되지 않겠냐. 이 인식 전환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뭐 잘 되면 더 코스피로 맞아요. 상장하고 예.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예. 다 옮겨간다. 예. 좋은 기업들 다 간다. 예. 그거 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음. 강제할 수 없잖아요. 강제할 수 없게 예.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네. 남아서 남아있는 게 이제 좋게. 못 가고 나스닥처럼 만들겠다. 네. 그 첫걸음을 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정부가 이렇게 밀어주는 쪽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또 최근에 주가까지 폭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박앤셀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7월에 나옵니다. 나올 거니까 그 전에 보통 언론에 좀 뿌려주잖아요.
미리 언지를 주더라고요. 그거 보고 한번 확인하시고 그게 신뢰가 간다면 코스닥을 실망할 필요 없다. 네. 이제 한 2, 3주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차분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우리 앵커 한 분이. 그러면 이제 제가 코스닥 얘기하니까 코스피는 버리고 코스닥을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지. 왜 코스닥을 왜 코스피를 삼성 뭐 잘 가는데 왜 죽여 그죠? 네. 코스닥을 붕업해서 그죠? 맞아요. 여기도 같이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야 사실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 쪽에 물론 지금 사서 물릴 수도 있지만 네. 코스닥을 대비해야 된다. 그죠? 맞아요. 코스닥의 반등, 급등을 대비해야 된다는 시각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를 사야 될까요? 시총 상위 종목이 아무래도 그죠? 좋아요. 근데 그죠? 이제 저는 만약에 네. 코스닥 소부장이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안 빠졌으면 예. 1순위 무조건 바이오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봐도. 근데 그렇죠. 지금은 순서가 일단 소부장 같아요. 음, 왜냐면 소부장도 무너져 버렸어요. 덩달아. 근데 소부장이 좋은 게 반도체 주도 업종에 속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숫자가 좋아요. 예, 다들. 예. 근데 주가가 폭락했어요. 음. 그러면 여기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급을 잘하는 음, 반도체 소부장 실제 실적까지 잘 나온 거를 1순위로 보시고 당연히 2순위는 바이오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가 안 되는데 코스닥 활성화가 될 리는 없어요. 다만 그 안에서 너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들보다는 그러니까 그 지난 한 1, 2년간 또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 중에도 차별화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너무 성과가 났던 기업보다는 좀 새로운 성과 날 수.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에서 요새 좀 바이오 쪽에서 주목하는 게 RNA 치료제. 이게 RNA가 어떻게 보면 DNA도 있지만 DNA를 이제 복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이 잘못되면 그거 치료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치료제가 바로 RNA 치료제인데 거기 시장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mRNA 얘기하고 뭐 그런 거군요. 네, 뭐 siRNA 이런 것들인데 그게 옛날에는 희귀 질병만 치료했어요. 근데 지금은 막 그 만성 질환 여기까지 지금 하고 콜레스테롤 같은 거 낮춰주고 네. 그러니까 시장 커집니다. 거기 관련된 시장이 그러니까 기왕이면 시장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비만 치료제 사실 다 비슷해요. 비만 치료제나 이런 쪽도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비만 요거 RNA 치료제 이쪽에 좀 관련된 코스닥 바이오 갭들도 좀 최근에 다 빠졌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한미약품도 올릭스도 D&D 파마테도 다 성과가 다 좋아요. 공실 내는 거 봤거든요. 옛날 같으면 막 다 급등해야 되는데 상한가 20%갈 건데 반응을 안 해. 그죠? 그리고 워낙 죽어 있으니까. 오히려 급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호재가 반응을 안 해요. 네. 근데 저는 결국 호재는 반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2차 전지. 2차 전지가 안 가고선 또 안 됩니다. 이 3인방이에요 결국은. 네. 근데 2차 전지에서 특히 ESS 시장 지금 커지니까 그런 쪽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업종이 결국 대표입니다. 코스닥에서. 로봇은 주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로봇은 뭐 코스닥에서는 별개예요. 이 안 좋은 장에도 코스닥 로봇 쪽에 또 가죠. 왜? 젠스당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긴 좀 별개로 하고 음. 일단 저는 이 세 가지 업종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